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이고, 예쁘장한 아가씨가 어디서 왔을까? 고민이 많아서 고민이 왔습니다. 어디 멀리서 왔어요? 아, 용인에서 왔습니다. 아, 영인. 오늘 날씨 좀 덥죠? 네.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. 우리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데 발은 시렵고 위에는 덥고 이렇다. 네. 얼굴빛이 되게 초췌하다. 고민이 많은 사람처럼 해가 왔네. 맞아요. 네, 일단 그러면 네. 집 주소 먼저 불러보세요. 여기서는 이사하겠습니다. 원래 이사원이 들었어요. 이제 가을 늦가을이나 추운 겨울에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빠르면은 양력으로는 10월 달이고. 네, 이제 쉽게 말하면은 네. 9, 10월 달쯤 되면 이사 기운이 들어가 있다. 혹시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어요? 이사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긴 있었어요. 터를 옮겨야 돼서 그래서 어디로 갈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사실 계속 어디로 옮겨야 되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물질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안 따라주고 있어서 고민입니다. 아, 요즘 그 물질이 문제라. 네. 젊은 청춘이 됐던 우리 기성세대가 됐던 그 금전 머니가 이게 제일 문제라 지금. 맞아요. 본인 이름은요? 정보를 많이 다니는 것보다 아, 네. 좀 답답해서 여러 군데 사실 찾아다니다가 선생님께 오게 됐습니다. 딱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. 정보를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네. 한 5군데 다녔어요. 네. 이 친구도 집에서는 맞이로 태어날 수가 없는데. 그럼 뭐 엄마가 유산을 좀 시켰겠다. 맞아요. 네, 맞아요. 자, 결혼운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결혼운은 가짜운이에요. 원래 결혼운 있으나 네.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100번 실패를 본다.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. 그래 되면 어떻게 돼? 내 눈에는 지금 피폐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. 그러니까 이제 성격도 물질도 더 망가진다. 결혼 계획 잡고 있어요. 네, 11월에 예정입니다.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. 네. 아까 할머니가 얘기할 때 맞다라고 빨리 맞장구를 쳐줘야 네. 점이 자꾸 술술 나가요. 안 그러면은 다쳐버려. 네. 그러니까 11월에요. 네. 이 결혼 반대. 결혼 안 맞다 하지 마세요.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 됐든 나는 내 입에서 하지 마라. 실패 본다. 자, 그리고 괴롭다. 힘든다라고 나와요. 자, 그리고 그자 반대적으로 네. 남자 이름. 이 남자분께서 이게 이제 신랑감이죠. 이 신랑감은 굉장히 이게 삶에 애착도 많고 하나 좀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거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지 않다. 사실 조금 힘든 게 있어요. 말을 너무 폭언을 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은데 뭔가 이렇게 제가 사실 한번 파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또 이 사람하고도 파혼을 하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한테 제 모습 보이는 것도 말하기도 창피해서 지금 일단 결혼을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좀 폭언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계속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계속 고민이 많이 되고. 나 아까 결혼 반대라고 얘기했어요. 이 사람 사주상에 들어간 성향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. 그리고 사람을 첫째 못 믿어. 네. 그 못 믿게 되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는 늘 의심을 받아야 돼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. 쉽게 말하면은 본인이 조금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. 지금도 사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가 사실 조금 불가능한 상태이긴 한데 제가 계속 빌어야지만 이게 관계가 계속 나아가져서 결혼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 사람은 부모님이나 친인척이나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원만한 사주가 아니야. 이래버리면은 본인이 지금은 우선 달콤하고 좋을지 몰라도 두고두고 문제가 있어.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. 약간의 성격이 다혈질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이질 않아. 뭐 컴퓨터 같은 걸 뭐 이런 걸 많이 받는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. 맞아요.
사실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 그 폭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약을 드시고 계세요.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셔서. 근데 제가 자꾸 이거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계속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저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. 아니 좀 정상이지 않는데 미련을 가지고 못 끊어낸다라면은 본인도 문제가 있어. 뻔히 알면서 이제 이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. 본인 스스로가 불구덩이에 그냥 불을 더 질러서 끌고 들어가는 거지.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가요? 아니면 저는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? 운도 결혼할 때가 아니고 또 결혼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 결혼은 가짜 결혼.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불을 지고 스스로가 몸을 불태우는 꼴밖에 안 돼요. 그럼 뭐가 돼? 나는 쟤만 남잖아. 쟤만 남는 인생을 왜 살아? 그래 살면 안 돼, 젊은 사람이. 자,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게 성격이나 모든 게 조화롭진 않아. 많이 이탈되어 있는 사람이라. 단 하나 직업은 좀 괜찮아. 단 하나 직업만. 네. 다른 거는 제로. 그 사실 남자친구가 애를 되게 갖고 싶어 해요. 근데 그래서 사실 지금 결혼 전부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기가 계속 생기지는 않고 있거든요.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기 타령하면 안 되지. 거기에 대해서 마음 닫아야지. 그리고 애 핑계를 대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. 약을 먹고 있진 않아요, 이 남자친구가. 약을 먹고 있지는 않아요. 이 사람 약 먹어야 돼, 치료받아야 되고. 약간 똘끼 있어. 맞아요. 그래서 궁합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 사람 남자의 개인적인 사주를 봤을 때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. 근데 제가 점집을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, 선생님. 근데 한 5군데를 다녔는데 거기서 한 4군데 정도는 궁합이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스스로 제가 만나면서 느끼고 있는 거,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또 점집에선 좋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궁합이 좋다는 거는 두 번째고요. 각자의 개인 사주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해. 그러니까 남자친구 같은 경우 일반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야.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또 있어. 문제성이 좀 많아. 그 사회생활도 일반적으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. 그리고 사고도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. 그러면은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? 궁합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은 사람 자체 하나를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. 약간 똘끼 있는 사람이다. 그래서 반대. 그럼 저희 만약에 결혼하면 아기는 가질 수 있나요? 애기는 가질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부인과적으로 튼튼하진 않아요. 그리고 이 남자분은 또 반대적으로 그쪽으로 너무 튼튼한 사람이고. 사실 그래서 7월부터 저희 난임병원 다니기로 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사실 많은데 이런 사람한테서 제가 애를 낳아서 과연 잘 키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결혼 생활이 오래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고민이 너무 많아요.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놓게 되면 아이가 얼마나 불행해지겠어. 임신하는 순간 애 엄마가 산모가 맑은 정신과 정말 아이를 편안한 마음이 가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. 지금부터는 아이를 가질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지. 불안한 상황에서는 아이 가지면 안 되지. 이게 결혼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 거네요. 네. 저처럼. 가짜 결혼운이에요. 운도. 그럼 저는 언제쯤 풀리나요? 이 남자분하고 먼저 정리를 좀 하세요. 하고 37살, 38세 정도쯤은 돼야만이 본인이 잠깐만요. (37세쯤) 돼가지고 약간 험이 있는 사람, 결혼을 한 번쯤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, 그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좀 있다. 저는 팔자에 남자 복이 별로 없는 팔자인가요? 영원히 없는 건 아니고 37세 전에는 결혼운이 들어와도 가짜 결혼운,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 가짜란 얘기지. 네. 그래서 남자를 만나게 되면 자꾸 깨져요. 아마 본인이 나한테 오기 전에 벌써 이 사람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온 거라. 그거는 깨진다고 봐야지. 자, 일단 정리 좀 합시다. 네. 결혼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네.
이제 내가 궁합도 중요하겠지만 궁합 두 번째예요. 가장 중요한 이 사람 개개인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기운이라. 사주 어떤 사주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궁합을 맞춰봐야 돼.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사주를 제껴놓고 일단 개인적으로 사주가 이 사람은 깡이다. 사람 의심하고 약간 성격 별나고 폭력성도 있고 지금 말로 폭언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실제로 폭력을 쓸 수도 있어요. 네.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많은 걸 의심하기 때문에 생활 규제도 좀 그렇고 등등. 그리고 본인이 이겨낼 수 없는 또 무리한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결혼하지 말자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다른 데 또 가서 또 물어봐. 똑같아. 이렇게 제가 점집을 자꾸 찾아서 물어보러 다니는 것도 오히려 저한테 마이너스이겠죠? 이게 계속 안 좋은 기운만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? 아니 그거보단 본인 심리가 불안하니까. 그래서 본인 심리나 멘탈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인 것 같아. 그래도 제가 이 결혼을 사실 포기하는 게 너무 남들 눈치가 많이 보여. 벌써 파혼도 한번 했던 상황이라서 엄마한테도 죄송하고 이걸 어떻게 계속 제가 결혼을 밀어붙이면은 좀 그래도 좋은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? 그래도 결혼이 계속 하고 싶은데. 아이고 본인도 정상은 아니다. 본인도 내가 볼 때 살짝 맛이 갔네. 어떻게 그걸 또 물어봐?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이 없어.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또 있고 싶다라면은 정신적인 문제나 마음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체에 벌써 아마 정이 들었네. 육체 정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못 벗어나잖아.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그러면은 점집에 다니지 말고 묻지 마요. 약간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점집에 다니지 말라고 스스로가 못 벗어나오면은 그 이미 육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본인이 느껴버리면은 못 벗어나. 그러니까 정신줄 똑바로 잡아야 돼. 나이 아직 인적해봐야 36살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네. 자,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집의 조상 얘기, 본인 조상 얘기 물고 늘어지면은 분명히 딴 데 가서도 본인이 구다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. 들었죠? 맞아요.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야. 이 사람 개인적으로 사주가 그럴 수밖에 없고 본인도 몸이 너무 뜨거운 게 문제라. 가요 이제. 감사합니다. 뭐 감사해. 정신 차리.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.